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학평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연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장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세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문제들입니다. 문제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34번 문제는 정답률이 25%밖에 안 되는 문제였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를 힘들어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기의 첫 문장 상당히 길죠. 문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문장을 줄이면 문장에서의 정보는 되게 명확해집니다. 주어랑 서술어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악인이 주도한다 입니다. 근데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선택지에서는 악인의 대리자가 주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이 길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어 서술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독해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선택지를 보시면요. 맑은 구름의 속성을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에서 보시면 맑은 구름은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상을 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크게 얘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다음 문장입니다. 바로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주체는 천지의 마음이지 맑은 구름이 아닙니다. 문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각 문장의 주어랑 서술어를 제대로 연결해주지 않으면서 글을 읽는 습관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오답률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제가 되게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무조건 독해의 첫 출발은 문장 독해입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선택지에서 수중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를 맞춰볼까요? 수중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죠. 근데 지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효하게 성립해요. 다만 수중자는 거절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유증의 성립은 수중자와는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어 서술어의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문장에서 정보의 순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문장 독해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될 유형에 해당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독해의 첫 출발을 보여주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근의 수능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독해력이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오답률이 높지 않은 문제들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현재 성적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친구들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연습, 특히 선택지에서 문장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이러한 문제들에 낚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형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문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19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또 상당히 높았어요. 사실 이 보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읽는 데는 도움이 매우 많이 되는 보기입니다만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선택지를 보시면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한다 라는 곳에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문을 보시면요. 그 윗줄에 사시가경을 암호란 줄 모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생각할꼬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일신의 번성과 쇠락 백년을 근심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틀리기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라는 것은 고전 시간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공부하지 않았느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버린 몸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렇지 못하는데 무엇을 근심할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대칭을 이루는 문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생각하겠느냐? 백년을 근심하겠느냐? 라는 것이 같은 내용이고요.
말로의 버린 몸이라는 것과 인간십이 듣도 보도 못한다라는 것이 같은 내용이 될 것인데요. 이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사시가경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선택지처럼 부정으로 해석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호 환정가 계열의 노래들을 자주 반복해서 봤다면 이 문장 구조를 상당히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 구조에 익숙하다면 여기서 이 선택지가 되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고전시가에 대한 학습이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가 라는 것을 되게 잘 보여주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분석하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보기가 역시 좀 긴데요. 읽어보시면 두 번째 문장은 필요가 없고 첫 번째 문장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부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봐도 아이들이 자꾸 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 정보를 찾으려고 하지 첫 번째 문장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기에서의 핵심은 무조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또 보여드릴게요.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을 한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중요 정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그라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 태도, 그것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죠. 처음에는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지만 다시 사회적 관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진 않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 관습으로서의 회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회귀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내용의 흐름으로 보자면 사회적 관습 X, 사회적 관습 O, 근데 무조건적은 아님.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돼 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의 태도를 지문에서 찾아줘야 되는 건데 지문에서 주요 사건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에게 2가지 망측한 습벽이 있었다라는 나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도벽과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다라는 것을 내가 처음 깨달은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은 혼자만 별을 보다가 어느 날 망원경에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라는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설명한 그의 태도 변화와 지문에서 소개된 사건들이 대응을 정확하게 이루죠.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5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거짓말이라는 말의 어휘가 남아있었더란 말인가 라고 한 것에서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에게 인식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역시 당연하게 그가 사회적 관습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으로의 회귀를 선택하겠군 이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죠. 특히 선택지에서 보시면요. 인식될, 수용하지 않을처럼 미래형을 쓰고 있죠. 앞으로는 그가 사회적 관습을 선택하겠구나라고 나는 정확하게 인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두 문제는요. 우리 보기를 분석하고 보기와 지문을 대응시키는 연습, 그 다음에 고전시가의 주제 유형을 공부하는 연습, 이것들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은 좀 명확하죠. 그래서 꼭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문제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이 문제는 틀려도 된다라고 했던 문제거든요. 그거 하나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우리 16번 사회제재에서요. 이 기억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문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유언이라는 것과 유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을 읽어보면 지문에서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유증이란 유언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글을 읽다 보면요, 이 4번 선택지가 틀렸다라는 것이 느낌이 잘 안 와요. 사실 지문에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 바로 앞 문장에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아이들이 틀린 것을 이해하냐면, 유언, 유증 이렇게 화제어의 관계에 집착하면서 글을 읽었다면, 사실 이게 올바른 독해니까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거 다음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는요, 유언을 남기거든요. 보기에서 유증이 아니라 유언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3월학평의 분석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3월학평의 문제풀이를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3월학평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 2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연습들은 작년 수능 경향이랑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장 제대로 읽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공부해야 하는 유형들 익히는 것, 이 2가지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 다음에 볼 모의고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제들 안 틀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